안녕하세요. 교육과혁신연구소의 이혜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육개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완전 온라인으로도 정말 내가 감동할 만큼 허를 찌르는 탁월한 퀄리티의 교육이 가능할까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걸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알려진 게 이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UBC라는 대학의 밴쿠버에 있는 학교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 온라인으로만 하는 대학원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탄할 만큼의 퀄리티를 정말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설계를 해서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도 교수의 동영상이 없어요. 텍스트를 쓰는데 텍스트를 선생님이 지루하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쓰는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작가를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잘 풀어가지고 쓰는 설계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작할 때 카메라맨과 제작하는 이렇게 다 동영상 이런 제작이 아니고요.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나, 학습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얼마나 의미 있고 생각을 꺼내는 질문을 설계해서 집어넣었나, 이런 걸 설계해요. 토론한 메시지 개수가 6천 몇백 개였나, 아무튼 엄청나게 많았어요. 13주라는 한 학기 동안에. 그 굉장히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설 연휴 때문에 한 3일 정도 접속을 안 했더니 저한테 아카데믹 튜터라는 사람이 연락을 와서 너 무슨 일 있니? 걱정된다. 어디 아프니?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을 안 하면 너무 미안하게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면 하게끔 관리도 계속 해주고. 강의 동영상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수업이라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처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서포트를 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온라인은 그냥 교실에서 하던 형태를 그대로 촬영을 해서 올리고 막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형태로 가는 한 그냥 교실이 나은 거예요. 그거는 팀의 서포트를 받아서 하는 일타 강사를 당해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일타 강사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들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돼요. 교수나 교사는 내 수업에서는 그 일타 강사들 혹은 명강사들의 강의의 너머의 생각을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 기반의 수업을 하는 게 맞고, 디지털이라는 것의 테크놀로지의 속성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종류를 꺼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의 토론은 순간적인 말빨이 센 애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이 금방 언어로 정리가 되지 않는 조금 스피드가 느린 애들은 활발하게 토론에 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약간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애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요. 근데 온라인에서 비동시적으로 게시판에서 하면, 그리고 게시판에서 이제 의무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몇 개를 게시판으로 올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렇게 토를 다는 거, 의견에 댓글을 다는 거를 5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의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 느린 아이들이나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말발이 약한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차분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그거가 사실인가, 이거 맞나 안 맞나 하면은 이제 주변에 다른 걸로 검색해서 증거를 찾아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기회를 줘요. 이거는 현장에서 교실에서 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온라인의 디지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그러니까 수만 명,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그 학습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가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새더라. 이런 학습 경로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백만 명께 누적이 돼 있으면
학생들에게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할 때 이렇게 가서 애가 삐딱한 방향으로 가면 너 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경로를 안내해주고 그때그때마다 학습 결손이 되지 않게 누적되지 않게끔 지원해주고 보완해주는 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개발하는데 사실 돈도 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환불해주세요.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입 시험들이 취소가 됐는데 미국의 칼리지 보드가 AP 시험에서 그 객관식 부분은 다 뺐고요. 왜냐면 객관식은 너무나 그 부정행위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시험을 그 완전 100% 논술형으로만 해서 지난달에 전 세계적으로 220만 건의 시험을 치렀어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근데 그걸 이제 그 타이핑을 하는 사람은 스크린 리코딩을 하고요. 그래서 컷 앤 페이스트를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쓰는 사람도 손으로 거의 완전히 팔이 떨어져 나가게 써서 빠듯하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새로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카피하기는 되게 어려운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누구 거를 치팅을 하기가 되게 난감한 이런 식의 시험 문제. 이게 온라인 환경이 금방 끝나라는 보장도 없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시적으로 우리가 유비쿼터스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객관식의 어떤 정답 정해져 있는 시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걸로 가고,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게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을 물 만난 물고기로 만드는 거였으면 좋겠다. 물고기가 바닷물에서 잘 사는 물고기는 강물에서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분명히 쟤는 보석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절반 이상이 자는 애들을 보면 자기 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고 이런 분야가 나오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물을 찾아주는 교육. 근데 그런 물을 찾아주는 교육을 하려면, 그러면 강물에서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지 바닷물에서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지 이 물인지 저 물인지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애들한테 이런 주입식 저런 주입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남의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꺼내는, 누군가의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서 지식 집어넣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걸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식을 몇 개를 집어넣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꺼내는 능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능력 쪽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한 교실 내에서도 각자의 아이들이 자기의 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의 아비투어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뭐 핀란드 시험도 있고 막 왜 하필 아이비냐 이런 얘기를 해요.